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말을 조심하자. 수세식이 아닌 재래식 화장실을 사용하던 과거를 떠올려보자. 나이가 드신 분들은 어린 시절 한밤중에 재래식 화장실을 이용한 경험이 종종 있었을 것이다. 어린 나이에 주변이 어두운 화장실에 가려고 하니 갑자기 무서운 생각이 든다. 아예 더 어릴 때는 아무것도 몰라 무서운 생각도 전혀 없었다. 그러나 말귀를 알아듣고 할머니나 형에게 무서운 이야기를 들은 후로는 달걀 귀신과 빗자루 귀신이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갑자기 툭 튀어나올 것만 같은 생각이 든다. 그리고 화장실 밑에서 온갖 잡귀신들이 나의 엉덩이를 잡아당길 것만 같은 두려움이 밀려온다. 그런 때는 저 멀리 부엌에서 설거지하고 계신 엄마를 애타게 불러본다. 이처럼 상대의 이야기를 들으면 그것이 내 마음속에서 살아 움직여 확대 재생산되기도 하고 때로는 현실로 나타날 것만 같은 착각에 빠지게 된다. 생각과 말도 결국 나를 비롯한 모든 것과 하나다. 그래서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나의 모든 생각과 말은 결국 나에게로 되돌아온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모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말을 너무 쉽게 하는 경향이 있다. 기분 나쁜 말, 실없는 말, 비관적인 말, 비꼬는 말, 거짓말, 험담, 이간질 등 그 종류도 많다. 어떤 경우는 나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말해도 그 말을 듣는 상대, 장소, 상황에 따라서 부정적으로 해석되는 경우도 흔하다. 반면에 제3자가 객관적으로 봐도 부정적인 말을 하면서도 그 말이 앞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전혀 예상 못하는 사람도 많다. 그런 말을 하는 습관이 있는 사람은 매 순간 남에게 상처를 주고 결국 자신도 그 대가를 치르게 된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말은 너무나 많다. 여기서 몇 가지만 살펴보자. 예를 들어 10명으로 구성된 어떤 모임이 있다. 그중 한 명이 모임에 불참했을 때 그 불참한 한 명은 자신을 향한 온갖 험담을 듣는 것을 각오해야 할지도 모른다. 술이 한두 잔 오가고 나면 불참한 한 명과 관련된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나온다. 이어서 각자가 알고 있는 그 사람의 험담을 늘어놓기 마련이다. 심지어 회식을 하다가 참석자 중 한 명이 화장실에 갔다. 그 짧은 순간에도 화장실을 간 그 사람에 대한 험담을 하기도 한다. 멀리 갈 것도 없이 내가 참가하는 모임을 회상해보자. 회원 중에서 모임에 불참했을 경우에도 아무런 험담도 들려오지 않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던가? 심지어 객관적으로 결점을 발견할 수 없는 회원에 대해서는 시기와 질투에서 생겨난 음해성 험담이 오고 가기도 한다. 남녀노소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다소간의 험담을 자제하기는 정말 어려운 일이다. 사람은 누구나 장단점을 동시에 가지고 있으므로 험담의 소재는 무궁무진하다. 때로는 사람들과 제3자의 험담을 함께 나누면서 같은 편이라는 안도감과 동료애를 느끼기도 한다. 그런데 사람들과 의기투합하여 모임 내내 누군가의 험담을 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상쾌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 내가 했던 그 험담이 살아 움직여 언젠가는 나를 다치게 할 부메랑이 될 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 이런 험담은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집에서 기르는 강아지나 고양이, 마당에서 자라는 예쁜 꽃나무, 컴퓨터, 가방, 핸드폰, 길가에 굴러다니는 돌멩이, 하늘에서 내리는 비와 눈 등등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그것들에게 나쁜 마음을 먹고 나쁜 말을 하고
지나친 행위를 한다면 사람에게 한 것과 똑같은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왜냐하면 그들도 모두 나와 하나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그들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다. 그러므로 항상 존중하고 부드럽고 따뜻하게 대해줘야 한다. 모든 상대는 나의 분신이다. 내가 상대의 험담을 하는 것은 나 스스로 험담하는 것과 같다. 나름의 역할을 열심히 수행하고 있는 상대에게 격려는 못해줄 망정 뒤에서 험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험담은 내 머리 위로 돌을 던져 올리고 떨어지는 그 돌을 멍하니 바라보다 맞는 꼴과 같다. 이런 험담은 돌고 돌아 결국 이자까지 붙어서 나에게 돌아온다. 결국 험담은 상대에게 하는 것 같지만 언제나 자기 자신을 향하고 있다. 험담하는 나의 혀는 서슬 퍼런 칼끝이 되어 항상 나를 정조준하고 있음을 명심하자. 반복은 엄청난 힘을 가진다. 학창시절 시험 공부를 할 때를 떠올려 보자. 시험 범위를 한 번만 본 것과 5번 본 것은 성적에서 큰 차이가 있다. 이는 학창시절 공부를 좀 해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잘 알고 있다. 다른 예를 들어보자. 나는 할 수 있다라는 말을 매일 반복해서 생각하고 말해보자. 자신감이 점점 커지는 것은 물론 실제로 무슨 일이든지 더 잘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반복해서 좋은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을 하면 대부분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 어떤 일이든 반복적으로 꾸준히 한다면 그 분야에서 탁월한 성과를 이룰 수도 있다. 그런데 남에게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한다면 어떨까? 한두 번 좋은 말을 하면 서로 기분도 좋고 상대도 그 말에 감사할 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반복해서 계속하면 잘못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상황에 따라서는 좋은 의도의 말도 왜곡하여 받아들일 수도 있다. 듣기에 따라서는 비꼬는 느낌이나 은근히 강요하는 느낌을 줄 수도 있다. 따라서 좋은 내용의 말이라도 반복해서 말하면 나쁜 말을 한 것처럼 부정적인 결과를 낳을 수도 있음을 알아야 한다. 좋은 의도로 가볍고 즐거운 농담을 하면 긍정적인 반응을 끌어낸다. 분위기도 화기애애하게 만들 수 있다. 그런데 농담은 때에 따라서는 정반대의 결과를 가져온다. 가벼운 농담을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다. 그 사람의 개인적 환경과 경험이 가벼운 농담의 특정 부분과 상호작용하여 예상외의 반응을 일으킨다. 때로는 상상을 초월해 심각한 반응을 초래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 누구나 다른 환경에서 다양한 경험을 하며 살아왔다. 그래서 서로 다르게 느끼고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뿐이다. 그러므로 선의의 농담이라고 해도 상대는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점을 항상 명심하고 조심해야 한다. 부정적인 말은 대부분 부정적 결과를, 긍정적인 말은 대부분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온다. 그러나 항상 그런 것은 아니다. 상대의 상황에 따라서는 정반대로 받아들일 수도 있다. 진리의 관점에서는 애초에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 모두가 하나였기에 우열도 차별도 없다. 각각 맡은 역할 일 따름이다. 그러나 단지 역할일 뿐일지라도 그에 대한 대가는 정확하게 치러야 한다. 특히 부정적인 말에 따르는 책임은 온전히 짊어져야 한다. 그것이 진리의 작용이다. 굳이 책임을 지고 싶지 않다면 상대나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부정적인 내용의 말을 할 필요는 없다.
심지어 긍정적인 말이라 하더라도 달리 해석될 수 있다. 그러므로 꼭 필요할 때 상대를 존중하는 마음으로 신중하게 말해야 한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